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경림 시인의 가난한 사랑 노래를 배워보겠습니다. 교과서 24쪽을 펴주세요. 24쪽입니다. 문학 시대의 거울이라는 단어명이 나옵니다. 문학은 시대를 비치는 거울이다. 즉, 문학 속에는 시대가 반영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가요. 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배울 작품인 가난한 사랑 노래가 창작된 시대를 파악하고요. 그 시대의 사회문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면 작가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학습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사회문화적 배경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작품 속에서 어떻게 사회문화적 배경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시적 화자의 말과 태도를 살펴보거나 또는 시에 나타나는 시어들이 있습니다. 이 시어를 통해 그 시대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에 나타나는 분위기들을 통해서도 시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거치면 시가 창작된 사회는 어떤 사회이고 그리고 또 그 사회의 문화는 어떠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관점에서 작품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겠어요? 작품의 주제가 나오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학습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가난한 사랑 노래의 창작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랑 노래가 창작된 시대 배경은요,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인데요. 1970년에서 80년대를 대표하는 사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자, 보시면 어때요? 아주 넓은 곳에 아주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처럼 보이나요? 공장이죠. 자, 이 공장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피곤해 보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세요. 굉장히 어려 보이지 않나요? 마치 여러분들 나이 또래처럼 보이죠. 네. 이때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나이가 14살에서 18살이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도시로 올라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1970년대에서 80년대는 산업화가 가속화되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 노동자들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겨우 2평 남짓한 방에서 두세 명이 함께 거주를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화장실을 따로 뺄 만한 공간이 없죠. 그래서 역시 공동 화장실, 공동 세면장을 이용하여 생활해 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생활했던 이 노동자들, 과연 그럼 그 노동의 대가로 얼마를 받았을까요? 당시에 신문 기사를 살펴보니 이랬습니다. 17세 여공의 수입 지출을 살펴보면요. 22,000원 정도를 받아요. 초과수당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요일도 안 놀고요. 어떠한 휴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무려 14시간을 일합니다. 잠자고 밥 먹는 시간을 빼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번 22,000원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일단 방값으로 5,000원이 제외되고요. 식비로 13,000원, 절반도 넘는 가격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전기, 수도세, 버스비. 그래서 결국 이들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1,200원이었습니다. 거의 수입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단은 농촌에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이런 시대를 작가는 어떤 시선으로 그리고 있을까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표현론적 관점에서도 살펴볼 건데요. 표현론적 관점이다라는 것은 작가를 통해서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서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인데요.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그 아래에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이 시가 그냥 상상력에 의해서 창작된 것이 아니라 작가의 경험을 통해서 창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시집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신경림 시인의 집 근처에 단골 술집이 있었는데요. 그 술집의 주인 딸이 젊은이와 함께 결혼 문제를 시인에게 상의해 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이 하고 싶었지만 젊은이가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지명 수배자로 쫓기는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공개 결혼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시인은 결혼을 독려했고 축시를 써주고 그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10대 명 정도가 하객으로 참 비밀 결혼식에서 주례까지 맡아주었다고 합니다. 이때 쓴 시가 시집 가난한 사랑 노래 맨 앞에 있는 너희의 사랑이라는 시고요. 이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시인은 한 편의 시를 더 쓰는데 바로 그 시가 가난한 사랑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소재가 무엇이 될지 알 수 있겠죠? 네, 젊은 도시 노동자의 삶을 위로하는 내용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시를 썼던 신경림 시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936년에 출생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농민, 떠돌이 노동자, 도시 빈민 등의 궁핍한 삶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을 주로 창작했습니다. 당시에 소외계층이었던 농민이나 떠돌이 노동자, 도시 빈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소재를 찾아서 시를 써왔어요. 그런데 이 소외계층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아주 따뜻한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경림 시인의 작품을 보면요. 갈대, 농무, 목계장터 모두 농민, 떠돌이 노동자, 도시 빈민의 삶을 그리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반드시 알고 가야 될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를 감상해 볼게요. 가난한 사랑 노래,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신경림.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아있을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드렸던 이 영상은 드라마의 일부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은 조금 다르지만 시의 정서와는 많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에서 세 번째 행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자, 여기서 가난,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외로움은요. 인간적이고 소중한 감정인데 모르겠는가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계속 반복돼서 사용하는 건데요. 모르겠는가 라는 것은 서리법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즉 외로움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장치입니다.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여기서 너는요. 이 시를 듣고 있는 시적 청자예요. 근데 헤어져서 돌아와요. 여기서 헤어지다 라는 것은요. 내일 또 만나가 아니라 영원히 이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청자와 이별한 상황입니다. 시적 화자의 상황은 가난하면서 시적 청자인 너와 이별해 있습니다. 눈 쌓인 골목길. 자, 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계절적 배경이에요. 그러면서 또 나타나는 게 흰색 이미지죠.
그 옆에 보면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진대요. 새파란 것은 파란색의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흰색과 파란색의 색채 대비가 나타납니다. 시각적 이미지를 주고요. 화자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더욱더 강조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행에서 3행까지는요.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의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에서 7번째 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네. 자, 여기서 나타나는 정서는 두려움인데요. 두려움이 없겠는가라는 게 있다라는 거였나요? 없다라는 거였나요? 있다라는 뜻이죠.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서리법. 네, 두려움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법입니다. 2점 치는 소리. 선생님도 사실은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이 2점 치는 소리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2점 치는 소리는요. 새벽 2시를 알리는 소리라고 합니다. 지금은 없는 소리죠.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소리가 있어요.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인데요. 방범대원은 왜 호각을 불었을까? 그것도 역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하는 건데요. 당시에는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어요. 12시가 넘어가면 거리를 다닐 수가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호각을 불었다고 합니다. 역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메밀묵 사려 소리인데요. 메밀묵 사려 소리에서는 가난하고 소박한 공간을 환기시키는 쓸쓸한 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메밀묵, 찹쌀떡 이런 식으로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메밀묵과 찹쌀떡을 팔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눈을 뜨면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또 새로운 소리가 나오는데요. 기계가 굴러갑니다. 역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요. 산업화 사회를 상징하고요. 고달픈 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해외로 나갔죠. 그러나 1970년대에서 80년대에는 도시 안에 많은 공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행까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바로 1970년대에서 1980년대가 시대적 배경이다라는 것과 함께 산업화가 가속화되던 사회적 배경을 알 수가 있죠. 5행에서 7행까지는요. 청각적 심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4행에서 7행까지의 소주제는요. 고달픈 현실 생활의 두려움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8행부터 11행 보도록 할게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8행부터 11행의 가장 주된 정서는 뭐라고요? 그리움입니다. 그리움이 시적 화자의 정서예요. 버렸겠는가? 버렸다, 안 버렸다. 역시 버리지 않았다. 서리법을 사용하여 그리움이 여전히 있음을, 그리운 감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보고 싶소. 누가 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네요. 시적 화자가 어머니가 보고 싶은 이유는 이 어머니와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이죠. 시적 화자는 고향을 떠나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적 화자는 도시의 노동자입니다. 수없이 아주 많이 뇌어보지만 반복해서 되풀이해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립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향 마을이 또 그립습니다. 고향집 뒤에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을 생각하고요. 바람 소리도 그려봅니다. 자, 까치밥은요. 감을 다 따고 까치를 위해 남겨두는 하나의 감이죠. 그 하나의 감이 아주 빨갛습니다. 그래서 시각적 심상이 그리고 바람 소리는 청각적 심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적, 청각적 심상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요. 어머니에서부터 그려보지만까지는요. 도시화, 산업화가 급하게 진행되면서 농민이
어디로? 도시로 네,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농민이 도시 노동자가 되는 사회적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농민이 도시 노동자로 되는 사회적 배경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행에서 11행까지는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2행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이번에 주된 정서는 사랑입니다. 시적 화자는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모르겠는가라는 무슨법이요? 서리법을 통해서 본인이 정말 사랑하는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내가 나에게 볼에 키스를 합니다. 뜨거워요. 자, 여기서 나타나는 감각 바로 촉각입니다. 이런 촉각적 심상을 통해서 사랑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어떻게요? 내 등 뒤에서 울어요. 청각적 감각이죠. 그리고 이런 청각적 감각을 통해 사랑하지만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행에서 15행까지는요. 사랑하면서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아픔을 촉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16행에서 18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네, 모르겠는가? 역시 는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서리법 또 하나 는가가 반복되는 반복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서리법과 반복법을 사용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시적 화자가 놓여있는 상황, 인간적인 감정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가난 때문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은 앞에서 말했던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그리고 사랑입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가난 때문에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는요, 또 독특한 표현법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모르겠는가, 네, 사용돼요. 자, 요거 서술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그 다음에 것을 둘 다 뭐냐면 목적어입니다. 목적어가 서술어보다 뒤에 배치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문장의 배치가 바뀌어요. 이렇게 서술어와 원래 기본적 문장의 구조를 바꿔서 하는 표현법을 디귿, 치읓 법이라고 하는데 혹시 아나요? 도치법입니다. 이렇게 도치법을 사용하는 것은요. 도시 노동자의 부당한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에서 18행까지는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서러움의 정서가 나타납니다. 시의 내용을 다시 차근차근 정리해 보면요. 일단 시적 화자의 상황과 정서 면에서 시적 화자는 나이고요.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젊은이입니다. 이 나는요. 공장지대에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그립고 고향 농촌에 있는 어머니가 그립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는 이별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정서 4가지 있었어요.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에서 찾을 수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은 두점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그리고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를 통해서 1970에서 80년대 산업화 시기에 도시 노동자의 삶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삶을 통해 시인은
당시 젊은이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파를 보면 일단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눈이 내립니다. 네, 눈은 계절적 배경이 겨울임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집을 보시면 요즘은 고층 아파트 대부분 다세대 빌라들로 이루어져 있죠. 물론 이런 집이 아직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집들이 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1970에서 1980년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이에요. 좁습니다. 네, 좁은 골목을 통해서 어디라는 걸 알 수 있나요? 도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이 사람이 누군가요? 시적 화자죠. 왠지 모르게 멀리서 봐도 되게 초라하고 외로워 보입니다. 이 시적 화자는 여기 이 도시에서 일하는 도시 노동자고요. 그리고 이 노동자가 갖는 정서는 여기서만 봤을 때는 혼자 걸어요. 너와 헤어졌죠. 쓸쓸함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시적 화자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작가예요. 자, 이 작가는 네가 외로운 거, 그리운 거, 사랑을 안다는 것을 내가 다 알아.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 그래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 너 많이 힘들겠다. 그래서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시의 핵심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고요. 성격은 현실적, 감각적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우리 학습 목표 시대적 배경이죠. 시대적 배경은 1900 몇 년? 이제 다 외워야 돼요. 70에서 80년대입니다. 그리고 눈이 막 내려요. 겨울이죠. 더 외로운 계절이네요. 공간적 배경은 어디라고요? 도시. 그리고 무엇이 맞나요? 공장. 네, 도시의 공장지대입니다. 주제는 이 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기역, 니은. 기역, 니은 하다고 해서 가난, 한, 젊은이들의 아픔,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사랑을 합니다. 계속 헤어져요. 그 사랑과 그 다음에 외로운 삶이 보여집니다. 자, 이 시의 특징, 다양한 시각도 사용되고요. 청각도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촉각도 사용돼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말하는 이 시적 화자의 무엇을 강조할까요? 네,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된 표현법을 보면요. 제일 많이 사용된 거 는가 묻고 있어요. 무슨 법? 서리법 사용되고 있었고요. 똑같은 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반복법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서로 서술어와 목적어가 바뀌는 도치법을 사용함으로써 무엇을 강조하나요? 주제를 인상 깊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시적 화자는 젊은 사람이었죠. 젊은이들에 대한 시옷 이응. 자, 누구예요? 작가, 시인이죠. 시인이 어떤 시선으로? 네,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랑 노래를 배웠는데요. 배경은 1970년대에서 80년대 그리고 도시를 살아가는 공장 노동자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서는요. 외롭고 사랑할 줄도 알고 그립고
그런 정서를 가지면서도 그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시인이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